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2회차 자동차 정비기사 기출문제 풀이 과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 자동차 엔진 시간입니다. 자, 41번. 전자제어 가솔린 엔진에서 가속 및 감속 시에 연료량 보정을 하지 않았을 때 공연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속 시하고 감속 시에 이제 희박하냐, 농후하냐. 그러면은 가속이 되면 농후해지죠. 연료량 보정을 안 하게 되면 가속을 하면 농후해지고, 감속을 하면은 희박해진다.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1번은 가속을 반대죠. 가속을 하게 되면은 희박해지고, 가속하면은 계속해서 RPM을 올려버리면은 스로틀이 완전히 열려버리죠. 스로틀이 열리면 공기가 많이 들어가니까 가속하면 희박해지고 감속시는 농후해집니다. 답이 4번입니다. 4번. 41번에 4번. 42번. 자동차 엔진의 관행되었을 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냉각이 완전히 됐을 때 설명. 연료가 쉽게 기화하지 못한다. 틀린 것을 묻고 있어요. 관행이 되면은 연료의 연결 연소가 불량해진다. 엔진 오일의 점도가 관행이 되는데 점도가 높아진다. 관행이 되면은 점도가 높아져서 시동할 때 회전장이 커진다. 냉각수의 순환이 불량해지고, 관행이 되면은 관행이 됐을 때는 금속의 산화가 촉진된다. 아니죠. 4번입니다. 냉각수의 순환은 관행이 되면은 액상으로 되기 때문에 순환이 잘 되죠. 금속 산화가 촉진된다. 이거는 산화는 과열이 됐을 때 산화가 촉진되겠죠. 온도가 올라가면 산화가 촉진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42번에도 답이 4번입니다. 43번. 기관 연소 해석 장치의 압력 파형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아닌 것은 열 발생률을 얻을 수 있어요. 옥탄가 아니죠. 평균 가스 온도라든가 최대 압력 상승률 이런 것 등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료의 옥탄가라는 말은, 압력 파형의 옥탄가라는 말은 틀렸어요. 43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엔진의 가변 흡입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가변 흡입을 한다는 것은 공기가 들어올 때 들어오는 공기를 통로를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한쪽은 통로를 넓게 하고요, 한쪽은 통로를 좁게 해서 가속시하고 감속시 두 가지 형태로, 저속시하고 고속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내면은, 고속시에는 통로를 열게 되면은 짧은 통로 쪽으로 공기가 빠져나가서 공기 흐름 저항을 줄이고 반성력을 키우는 거고요. 저속시에는 가느다란 관으로 공기를 보내서 유속을 빠르게 해서 공기 흐름을 빠르게 하는 이런 거죠. 그래서 저속과 고속의 기관 회전력을 향상시킨다. 그렇죠? 고속에서는 제어 밸브를 열어서 흡기다기관의 길이를 길게 한다가 아니라 짧게 하는 거죠. 흡기다기관 길이를 짧게 한다는 거예요. 저속에서는 제어 밸브를 조정하여 공기의 관성력을 크게 한다. 그렇죠? 관성력을 크게 하고. 기관 회전 속도에 따라서 흡입 공기 저항의 회로를 자동적으로 조절하게 된다. 그렇죠. 따라서 2번이 길이를 길게 한다가 아니라 짧게 합니다. 열어서 길이를 짧게 하는 거예요. 44번의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45번. 디젤 기관 사이클의 이론 연료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디젤 기관의 이론 연료율은 1-입실론분의 1에 K-1에 시그마 K-1에 시그마 K- 이렇게 되죠. 요거를 단절비 또는 차단비라고 해요. 차단비. 그래서 차단비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차단비가 커지면은 효율이 감소되고요. 차단비가 작으면은 효율이 증가돼요. 그 내용을 알고 봅시다. 압축비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분모가 커지니까 이건 작아지죠. 그래서 열효율은 압축비가 커질수록 옳은 것을 묻었어요. 열효율은 감소가 아니라 증가되죠.
증가된다. 압축비가 일정할 때 차단비가 커질수록 이게 일정할 차단비가 커질수록 커진다 아니에요. 연료율은 커지면은 연료율은 줄어든다. 작게 된다. 압축비가 작아지고 차단비가 커질수록 여기 작아지고 차단비가 커질수록 연료율은 증가. 차단비가 커지면은 연료율이 증가되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압축비가 일정할 때 차단비가 작을수록 연료율은 크게 된다. 이렇게 해서 4번이 답이 되어 있습니다. 압축비가 일정할 때 차단비가 작으면은 연료율이 증가된다. 따라서 답은 45번에 4번이 되고요. 45번에 4번이 되고 46번 전자제어 디젤 엔진의 연료 장치 중 고압 연료 펌프에서 공급된 높은 압력의 연료가 저장되는 부분은 커먼 레일이죠. 커먼 레일. 프라이밍 펌프는 저압 펌프예요. 저압 펌프. 저압 펌프로서 프라이밍 펌프에서는 46번의 프라이밍 펌프는 저압 펌프로서 공기를 빼는 겁니다. 연료 라인에 공기를 빼주는 역할을 하고요. 연료 필터는 연료를 걸러주는 역할이고 1차 연료 펌프 커먼 레일입니다. 커먼 레일. 47번 크랭크 축의 기능으로 틀리는 것은 자 크랭크 축은 회전 운동이에요. 회전 운동. 회전 운동이 뭐다? 크랭크 축. 크랭크 축은 무슨 운동한다? 회전 운동한다. 크랭크 축 회전 운동. 회전이 빠를수록 축 토크가 커지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엔진의 좌우 틀린 걸 뭐예요? 좌우 진동을 감소가 아니라 증가시키죠. 증가시켜. 1번 틀렸네요. 커넥팅 로드에 전달하는 힘을 회전 모멘트로 변화시키죠. 회전 모멘트. 동력 행정 이외의 행정 시에는 역으로 피스톤의 운동을 동력 행정 위에는 피스톤의 운동을 전달하기도 하고요. 회전 모멘트의 일부를 이용하여 오일 펌프, 밸브 기구, 발전기 등 이걸 갖다가 우리가 기생동력이라 그래요. 기생동력 또는 소비동력이라 그러죠. 기생동력, 소비동력 등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역할이다. 그래서 엔진 좌우 진동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따라서 47번에 1번이 틀렸죠. 48번 엔진 컴퓨터에 흡입 공기량 신호를 보내어 기본 연료 분사량을 결정해 주는 것은 흡입 공기량에 대한 부분이니까 공기 유량이죠. 공기 유량 센서예요. 흡입 공기량 신호를 보내는 것은 공기 유량 센서입니다. 연료 분사량을 결정하는 것. 따라서 답은 48에 2번이 되겠습니다. 48에 2번. 자, 49번 전자제어 가솔린 엔진의 연료 장치에서 인젝터 연료 분사 시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젝터의 연료 분사 시간에 대해서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전류가 가해지고 나서 인젝터가 닫힐 때까지 소요된 총 시간이다. 유효 분소 시간이라면 어떤 시간이냐? 인젝터 전류가 가해지고 나서 분사하기 직전까지다. 전체 분사 기간 중 인젝터 니들이 완전히 열릴 때까지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을 뺀 거죠. 전체 분사 시간 완전히 열리는 거.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전체 분사 시간 중 마이너스 인젝터가 완전히 열릴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빼주면은 이게 연료 유효 분소 시간이 됩니다. 유효 분소 시간. 전자제어 가솔린 엔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그래서 답은 49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0번 전자제어 가솔린 엔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50번입니다. 공회전 속도 제어를 위한 스텝 모터를 사용하기도 하죠. 흡기공 온도 센서의 신호는 흡기 온도 센서의 신호는 연료 증량 시 보정 신호로 사용할 수 있죠. 점화 시기는 점화 2차 코일이 전류에 의해서 결정되며 크랭크각 센서가 제어한다. 점화 시기가 크랭크각 센서다. 2차 시기는 점화는 2차 코일의 전류에 의해서 결정되며 캠각 센서죠. 캠각 센서요. 50번은
크랭크각 센서는 점화 시기보다는 엔진의 회전수를 결정해 주죠. 캠각 센서. 엔진의 회전수를 결정해 주는 거고, 엔진의 위치나 회전수를 결정하는 게 크랭크각 센서예요. 따라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지르코니아 산수 센서의 출력 전압은 혼합할 때 농도에 따라서 희박과 농후로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우리가 영역을 만들면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이렇게 만들면은 이 영역이 어떤 영역이에요? 0.45, 이쪽 영역이 0.1, 이쪽 영역이 0.9V 전압을 가지고 있고요. 이쪽이 농후라고 해요. 그러니까 농후 상태가 전압이 높고요. 희박 상태가 전압이 낮죠. 그래서 혼합기 농도에 따라서 희박할 때보다 농후할 때 전압이 높죠. 맞습니다. 따라서 공회전 속도는 스텝 모터. 3번의 점화 시기는 크랭크각 센서라기보다는 점화 시기는 뭐다? 캠각 센서 쪽으로